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06페이지 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 게임에서 많이 봤던 거네요. 그쵸? 우리말로 하면 미션. 그쵸? 미션이고요. 임무입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죠?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쓰면 MISSION 미션, 그 다음에 IMPOSSIBLE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임무라는 거고요.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가능한 임무, 할 수 없는 임무인데 이걸 성공에 가는 과정이죠. 얘를 쪼개보겠습니다. IM이 있고요. 뒤에 possible이 붙습니다. possible은 가능한 이런 뜻이고요. IM이 붙으면 여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 가능한 것의 부정,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좀 지울게요.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무브먼트는 앞에 있는 무브에서 왔습니다. 무브는 움직이다, 이동하다 라는 뜻이므로 무브먼트의 명사형은 바로 움직임 혹은 이동 혹은 이사 이런 뜻이죠. 이전하다 혹은 이사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단체를 만들어서 버리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애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버리면 우리 그린 무브먼트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하면 녹색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그린은 환경에 대한 겁니다. 환경에 대한 이란 뜻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녹색 환경에 대한. 그래서 그린 무브먼트는 환경 운동이에요. 환경에 대한 운동, 환경을 잘 지키다 이렇게 운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무브먼트 이렇게 됐고요. 네이션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 네이션에다가 AL을 붙이면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명사에다가 AL을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국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농구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가 바로 NBA입니다. 이 NBA에서 N이 바로 네이셔널이에요. B는 뭡니까? 바스켓볼입니다. 바스켓볼. 그래서 국가 농구, A는 어소시에이션에서 협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국가 농구 협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범국가적, 그러니까 그 50여 개의 주, 미국이죠. 미국 NBA, 미국 농구입니다. 농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리그예요. 그래서 NBA라고 하는데 이 N이 바로 네이셔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N자가 제일 앞에 와 있다. 그럼 거의 다 네이셔널이에요. N자가 제일 먼저 앞에 와 있다. 네이셔널입니다. 니어를 보겠습니다. 니어는요, 여기 보시면 형용사하고 부사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형용사하고 부사가 똑같았을 때 ly를 붙이면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거의라는 뜻이 되고요. 거의 nearly 하면요. 그래서 near 자체는 가까운, 가까이 혹은 뭐뭐에서 가까운 전치사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버리면 I live near here 이라고 하면요, 나 여기 근처에서 살아, 나 여기 가까이서 살아. 뒤에 명사가 왔고요, 여기 near 라고 나와서 전치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가까이에서 살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까이도 있고요, 가까운도 있다.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 기본형을 볼게요. organize인데요. 발음 자체도 어렵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organize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얘를
를 아는 게 organize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조직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조직하다, organize. 그래서 organization이에요. 이거는 니로 발음납니다. 얘는 nice고요. 얘는 organization 이렇게 발음해요. organization. 조직, 단체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association하고 좀 비슷합니다. 얘가 지금 앞에 부분을 지우고 나서 이제 얘가 들어간 단어를 배울 건데요.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NGO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얘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비정부 기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중심축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를 말하는데 이 NGO에서 이 O가 바로 organization이에요. organization. N은 뭐냐? 비정부. 우리 아까 정부 뭐라 그랬죠? 정부가 government였어요. government였잖아요. 그쵸? 얘가 정부였잖아요. 우리 방금 단어 1에서 배웠습니다. govern이라고 해서 통치하다 이렇게 하고 government 이게 바로 정부랍니다. 비정부는 뭐냐? 아니다 써가지고 앞에다가 non을 붙여요. non 붙인 다음에 government가 아니라 비정부의 그래서 governmental 이렇게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organization 붙이면 이게 바로 NG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우리가 배웠던 거 NGO의 이제 약자를 알게 되었네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게 2개 더 나왔네요. 됐습니까? 팰리스 보겠습니다. 팰리스고요. 단어가 여기서는 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팰레이스가 아니고요. 팰리스다. 발음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궁전, 팰리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patriotic이라고 하는 건데 엄청 어려운 단어죠. patriotic. 애국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게 선생님은 이걸 전쟁에서 배웠어요. 전쟁.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라크 전쟁 때 그때 엄청 유명한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 이름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얘는 우리나라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 바로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 만약에 북한에서 지금 이게 한반도라고 하면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탁탁탁탁탁탁탁 해서 위로 오는 미사일들 다 맞추는 게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공중에 있는 걸 맞춘다 해서 대공포라고 불러요. 엄청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다, 아직. 이 패트리어트의 바로 앞글자가 바로 선생님 애국자입니다. 선생님, 그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면서, 뉴스나 신문에서 패트리어트의 의미를 다뤄줬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기억에 남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패트리어트가 애국자라는 것이고요. 패트리어틱 하면은요, 애국자의, 애국적인,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뜻입니다. 애국자 자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피스입니다. 피스는 평화입니다. 요새, RIP라고 하는 게 좀 유명한데, 대문자로 쓸게요. 왜냐면 약자기 때문입니다. RIP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글입니다. 미국어예요. 영어는 rest입니다. 쉬다라는 뜻이고요. in이고요. 그 다음에 peace. 무슨 말이냐면 평화 속에서 쉬어라. 그 세상에서는, 저 세상에서는 아프지 말고 평화 속에서 쉬어라 해서 RIP, rest in peace라고 쓰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거 바로 추모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그쪽에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이런 식 rest in peac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eace가 나옵니다. 영어 딱 보는 순간에 발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걸 이렇게 for in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는 for it 이렇게 해서
우선은 유명한 단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포잇이랑요, 포임인데요. 포잇은 이거는 시인이란 뜻이고요. 포임은 우리는 이거는 시라고 부릅니다. 시. 우리 동시,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포잇에다가 IC를 붙여서 시의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두 가지, 포임, 포잇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IC를 붙여서 시의라는 뜻을 가진다. 그죠?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이라는 뜻이 있고요. 의장 혹은 무슨 뜻도 있냐면 어느 기업의 회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보스를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른다? 바로 프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의회 같은데 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단체의 최고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프레지던트는 최고의 우두머리다. 대통령, 의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세스가 나왔습니다. 프로세스는 과정, 절차라는 뜻인데요.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동사 proceed에서 왔습니다. proceed에서 왔어요. 얘는 진행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proceed. 얘를 process로 바꾸고 과정이고 절차다. 뭐뭐하는 과정, 뭐뭐하는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텍트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방어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이거 바이러스. 그렇죠? 뭐 특히 뭐 인터넷에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 검사하는 것을 프로텍트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텍트는 보호하다는 뜻이 있고요. 영어로는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는 우리 화면 보호 아시죠?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액정 보호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protection glass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화면 보호대, protection 보호대다. 리퍼블릭입니다. 리퍼블릭. 우리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사실은 코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코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 공화국이야. 대한민국 공화국. 공화국이 뭐냐? 공화국의 반대말은 전제국가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예를 들자면 뭐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정확히 전제국가는 아이고 이거 왜 안 치잖아. 빨리 좀 지워져. 전제국가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 공화국은 왕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제국가는 왕이 통치하고 공화국은 왕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인인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뭔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화국은 일반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일반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것을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Republic of Korea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코리아라고 쓰기도 하죠. respect는 동사하고 명사가 있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존경 혹은 존경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respect 합니다. 그래서 요새 방송에서 respect 막 하면서 뭐 힙합하는 사람들이 respect 하고 있죠. 그거는 뭐야?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얘도 명사 동사가 있는데요. 규칙이라는 뜻으로 알 거예요. 룰. 야, 너 룰을 지켜야지. 그래서 follow rules 하면 규칙을 지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배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제정한다는 뜻이죠. 어느 곳에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곳을 지배한다, 통치한다는 뜻인데요. 지배한다, 통치한다에서 관련된 게 선생님이 이제 노래 가사 중에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콜드플레이라는 영국 락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서 잠시만요.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서 비발라 비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딱 처음 노래가 가사가 뭐냐면요. 딱 이 가사예요. I used to
rule the world 이렇게 뜻입니다. rule the world. 이것도 두 가지 영어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used to하고 rule 이란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좀 규칙적으로 한 겁니다. 혹은 했었지 라는 뜻이고요. 자주 했었지. 얘는 rule the world은 세상을 나는 예전에 지배했었지 라는 의미가 돼요. 나 지배했었지. 네, 그쵸? 거기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sacrifice 보겠습니다. 얘는 희생하다, 희생이다. 얘와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119 소방 공무원분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sacrifice 하시고 계시죠. 그쵸? 요새 날씨도 덥고 하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생명에, 이분들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련된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셀렉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에서 봤냐? 바로 엄청 유명한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이죠.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ION 붙이고요. 선택, 그쵸? 혹은 선정, 선발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스크림인데 거기서 맛을 고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셀렉트 같은 경우는 선발하다, 선정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셀렉트. 수는 곳입니다.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개봉박두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지금 생소할 거예요. 개봉박두가 뭐냐면 곧 있으면 상영합니다. 이걸 우리는 개봉박두 막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TV에서 개봉박두 이런 방송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였냐면요, 바로 coming soon이랍니다. coming soon. coming 온다, soon 곧 온다, 곧 개봉할 거다, coming so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oming soon에서 선생님이 soon을 외웠어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스프레드 보겠습니다. 퍼지다인데요. 이거 퍼지다는 냄새 같은 경우도 퍼지는 게 스프레드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도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창궐하다입니다. 창궐하다는 것은 전염병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창궐하다는데, 바로 이 스프레드는 이런 의미도 있다. 코비드 바이러스 스프레드 하면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과거형이랑 과거분사형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pread its wings 하면 날개를 펴다 이런 뜻도 있고요. spread the butter 하면요, 야 버터 좀 펴봐, 빵이 좀 펴서 발라봐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statue라는 뜻 있고요. statue 동상, 조각상, 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쵸? 뭔가 어떤 것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놓은 모형물을 말하는 거죠. statue. 그 다음에 symbol 보겠습니다. symbol은 상징입니다. symbolize라고 해서 상징하다, 상징화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piece가 있었어. 피스는 뭐가 피스의 상징이죠? 그쵸? 바로 비둘기. 비둘기는 symbol입니다. symbol. symbolize 뭘 했습니까? piece. 비둘기는 symbolize piece. piece를 상징화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throw out입니다. throw out은 이게 두 개가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선생님 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throw라는 단어하고 out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데요. throw는 뭐뭇을 통해 라는 뜻이고요. out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뜻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전체에 걸쳐 라는 뜻이 있고요. 전치사로. 그 다음에 혹은 또 전체에 걸쳐라는 뜻도 있고, 쭉 혹은 내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간이 전체적인 시간 내내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버리면 throw out the world 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뜻이고요. throw out the year 하면요. the months 할게요. 그 한 달 내내 뭐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 있다. 장소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throw out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부사 뜻도 있어요. 부사로서 전체에 완전히 이렇게 뜻이 있다. 됐습니까? 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틈 혹은 텀이라고 하는데요. 틈은 바로 무덤이라는 뜻으로서 grave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grave. 이거 툼하고 관련된 게 우리 한 번은 지금 세대는 아니지만 선생님 때 유명했던 게임 중에서 툼레이더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툼레이더. 여기서 툼레이더 그래서 툼이 묘나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일반적인 묘가 아니라 예전에 뭐 왕실의 묘 그런 엄청 큰 뭐 피라미드 같은 경우를 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것을 도구로 하는 사람들을 툼레이더라고 불렀어요. 터치를 보겠습니다. 터치는 만지다인데 어디 감동시키다는 의미도 있어요. 터치. 뭘 감동시킵니까? 가슴을 만지는 거야.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은 바로 move도 있습니다. move는 이동시키다, 움직이다는 것도 있지만 얘도 감동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동시키다. 얘도 이동시키는 거야. 마음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툼레이저하고 딱 보니까 툼레이더. 우리 거기 그 예전에 큰 무덤들, 왕실의 무덤들 같은 데 가서 트레저, 보물을 훔치는 겁니다. 트레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트레저 헌터 이렇게 부르죠. 보물 사냥꾼들, 보굴꾼들을 말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죠. 우리가 뭐 헌터라고 하면은 뭐 사냥꾼 이렇게 하지만 나쁜 놈들, 도둑놈들입니다. 워터는 물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물을 주다라는 뜻도 쓰입니다. 워터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요새 영어에서 변천이 일어난대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서 알았는 건데요. 요새는 물 2잔 주세요. 그러면 two glasses of water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거 안 쓴답니다. 이제 water는 그냥 two waters 이렇게 써버린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우리 영어도 계속 바뀌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거야. two waters 해버리면 영어 물 2개 주세요라고 해버린대요. 됐죠? wish 하면 우선 동사로 바라다, 원하다고요. 소원, 소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게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I wish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어렵네요. 그래서 나는 I wish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즐거운 성탄절이길 바래요. 라고 해서 I wish 그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